안녕하세요, 돌리나유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당진 낚시 포인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안선 포구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쪽까지는 다 낚시 금지 구역이었기 때문에 낚시할 곳이 없었죠. 근데 오늘 설명드릴 포인트는 여기 가곡 선착장부터 여기 쭉 가서 장고항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방조제가 방조제인데 이쪽 포인트는 제가 짧은 영상으로도 많이 설명드리고 워낙에 또 유명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포인트는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선 포구를 빠져나와서 가곡 선착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진 쪽은 다른 곳에 비해서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이라 그런가 식당이나 카페, 화장실, 숙소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는 가곡 선착장은 성구미항 옆쪽에 있는데 차박, 캠락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당진이 수도권에서 가까워서 그런지 바닷가 쪽이나 그런 항구 쪽에 가면 차박이나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당진 쪽 포인트를 많이 왔었는데 당진 같은 경우에 성문 방조제나 성구미 그 다음에 가곡 선착장 쪽에서 낚시를 많이 했었거든요. 만조 때는 삼치도 나오고 물이 빠지는 간조 때는 에럭이나 놀래미, 망둥어 그 다음에 쭈꾸미 낚시도 가능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진 쪽은 큰 차들이 많아서 여기서 성문 방조제 쪽으로 가려면 우측 차선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트레일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1차선으로 가시면은 우측 차선으로 못 붙어갖고 못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트레일러들이 틈을 안 줘가지고 못 빠져나갈 때 있거든요.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에 2차선으로 붙어서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도 여기 틈이 없었으면 쭉 직진할 뻔했습니다. 당진 쪽으로 낚시 오시는 분들은 여기 큰 차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운전, 방어운전 잘 하셔서 출조를 하셔야 됩니다. 지하차도 옆길로 올라가서 우측으로 가면 낚시인들의 사관학교인 성문 방조제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곡 선착장이나 성문 방조제 쪽으로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은 꼭 먹거리나 간식거리 싸가는 게 좋습니다. 이쪽 주변에는 살 데가 없어서 꼭 준비해서 가셔야 당 떨어져서 쓰러진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가곡 선착장과 성문 방조제로 가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가곡 선착장이 나옵니다. 보이시는 곳이 가곡 선착장의 모습이고 바닥은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주차할 공간들이 곳곳에 보이실 겁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공간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주차를 해 놓겠습니다. 보시는 부분이 가곡 선착장에 주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아직까지 비포장 도로입니다. 성구미 포구 쪽 공사하면서 포장할 만한데 쪽은 아직 포장을 안 했더라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방향 쪽으로 가면 성구미 항 쪽으로 가는 길인데 저쪽은 지금 출입을 통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구미 항 가기 전에 중간 정도 부분에 갯바위가 있거든요. 그쪽 부분이 우럭 포인트인데 지금 저쪽이 낚시 금지 구역이 돼서 지금은 낚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가곡 선착장 안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쪽 포인트가 낚시 시즌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원투 낚시를 많이 하시고 숭어 낚시를 좀 많이 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방파제 가장자리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낚싯대를 캐스팅하고 의자나 갖다 놓고 앉아서 편안하게 낚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파제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낚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잘 돼 있어서 매력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빠지 쪽으로 갈 수 있는 출입문인데 저쪽으로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방파제 테트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타기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테트라는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테트라 쪽에서 낚시를 하면은 광어, 우럭, 쭈꾸미가 나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젖은 테트라 쪽은 혹시 이끼가 껴있는지 확인하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수문이 성문 방조제 수문입니다. 저기 수문 옆에 석축에서도 우럭 낚시를 많이 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저 석축 부분이 광어 포인트였거든요. 오래전에 저쪽에서 낚시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수문 근처이기 때문에 낚시 금지 구역일 겁니다. 수문 근처 석축 아래로는 내려가시면 안 될 거예요. 이쪽 길이 수문 쪽으로 가는 길인데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이쪽에 나들이를 많이 오시거든요. 이쪽에다 돗자리 펴서 갖고 오신 음식들도 드시고 낚시도 하면서 휴식을 즐기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 수문 근처는 간조대보다는 만조대 많이들 낚시를 하시고 찐하고로 우럭 낚시를 많이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곡 선착장 쪽이 구석구석 낚시할 공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이들 찾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곳이 성문 방조제 수문입니다. 저 수문 근처에서는 낚시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낚시를 시작했을 때는 낚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낚시를 제재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저 수문 위에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일이죠. 다시 차에 올라서 성문 방조제를 지나서 이번엔 마섬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이시는 저 수문만 지나면 이제 성문 방조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수문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쪽에 철조망이 이렇게 쳐 있거든요. 수문 근처로는 출입을 하면 안 되고 저쪽에서 당연히 낚시나 해루질 등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을 방류하게 되면 쓸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수문 근처로는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다 보면 왼쪽 편에 주차장들이 있거든요. 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방조제를 넘어가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방조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낚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즌에는 이쪽에도 줄을 서서 낚시를 합니다. 그래도 성문 방조제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조제 옆에 개구리 주차를 해서 올라가서 포인트로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낚시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성문 방조제는 간조 때만 낚시가 가능합니다. 어떤 어종을 잡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쭈꾸미나 광어, 우럭, 놀래미 그런 어종들을 잡으려면 간조 전후 2시간 그때만 낚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만조 때 낚시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만조 때 낚시를 하게 되면 밑걸림 때문에 채비 손실이 너무 많아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치 낚시는 가능합니다. 삼치는 중상층에 떠 있기 때문에 메탈을 캐스팅해서 릴링만 하면 삼치들은 곧잘 올라오곤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삼치가 올라오는 건 아니고 8월 초 중순부터 10월 말 정도까지 삼치들이 붙기 때문에 그때만 삼치 낚시가 가능합니다. 성문 방조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섬항 포인트는 사람들만 없다면 진짜 편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차를 바로 대고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접근성이 좋은 포인트도 없을 겁니다. 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시면 마섬항이 바로 나옵니다. 평일이라 그래도 주차할 공간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찹니다. 그리고 이쪽 마섬항이 유명한 게 차량 침수가 많이 됩니다. 슬로프 밑에 쪽에 차를 세우고 배를 타고 나가거나 해루질을 하거나 낚시를 하다가 물이 들어올 때 차를 못 빼서 침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섬항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차를 세울 수가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한번 슬로프 끝쪽까지 가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 빠지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도 있는 저쪽은 출입 금지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저 갯바위 쪽에서도 낚시는 다 가능합니다. 해변 라인도 다 낚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저 끝부분에서 낚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물이 들어올 때 뒤쪽 태로가 먼저 막힐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조심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낚시하기 가장 편한 곳은 이런 슬로프가 가장 편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 앞쪽에서 원투를 치시거나 루어 낚시를 하셔도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밑에 쪽에 차를 세우시면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간조 때는 괜찮은데 만조 때 차가 잠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해서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저 슬로프 끝쪽에는 4사람까지는 충분히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당진권 포인트가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나쁘진 않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주차를 하고 포인트까지 진입하는 거리도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초보 낚린이 여러분들은 당진권 포인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해 쪽이 동해 쪽보다는 밑걸림이 좀 심하고 채비 손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이 점을 좀 극복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또 재밌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차를 타고 장고항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장고항은 당진 쪽에서 가장 시설이 좋고 가장 큰 항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고항은 포구의 육지의 모습이 장고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장고항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항구입니다. 원래 장고항은 작은 항구였는데 몇 년 전에 정비를 하면서 아주 크고 웅장한 항구로 바뀌었습니다. 좌측편에 보시면 식당들도 많고 편의시설도 굉장히 많은 그런 항구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장고항은 차박, 캠핑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 무료입니다. 좌우에 보시는 것처럼 카라반이나 텐트들이 빼곡하게 진루해 있습니다. 바닥은 파쇄석으로 되어 있고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쉬었다 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캠핑을 금지하고 낚시를 금지하는 것보단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 아주 지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은 쓰레기 문제나 알박기, 비매너적인 행동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져온 쓰레기는 다 가져가시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이용하고 공공 질서를 지키면서 이용을 한다면 누구에게나 이로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저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장고항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는 부분이 장고항 주차장의 모습이고 굉장히 넓게 잘 돼 있죠. 차를 주차하고 방파제 쪽으로 진입을 해봤습니다. 장고항은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장고항이 굉장히 넓고 시설도 좋고 포인트도 좋아 보이지만 장고항은 국가 어항시설이라 낚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쉽지만 장고항에선 낚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다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다 막혀 있습니다. 이쪽 장고항은 낚시하러 오시면 안 되고 캠핑이나 차박, 그냥 관광으로 오셔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영상에서 보이시는 저 부분은 낚시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당진 포인트 3편에서는 용무치 선착장, 외목 선착장, 도비도 포인트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앞으로도 좋은 포인트, 낚시 정보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